새로운 정의와 계산. 전체적으로 쭉 넘겨보시면 전부 다 새로운 함수가 있던지 뭐 새로운 기호가 있던지 뭔가 그동안 했었던 연산들이 아니라 새로운 연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제일 특이한 연산은 유제 7번 같은 건데, 유제 7번 같은 경우는 A에다가 화살표 N 딱 때려놓고 A가 몇 개? A 이렇게 N개 나와있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제일 특이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연산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처음 본 연산들을 가지고 이 연산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유제가 10개 들어있으니까 이 10개들을 푸는데 그 전에 첫 번째 예제 1번은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못 풀었을 때 개념이 부족하다, 알고 보니까 내가 지수록을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였다든지 이것에 관련된 수학적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뭐 수업을 들어서 지식을 쌓는다든지 해설서를 본다든지, 다시 말하면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 정보를 주입시키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 개념 부족이 아니라 사고력 부족이 있습니다. 사고력 부족. 즉 다시 말하면 거기 주어진 말들도 다 할 줄 알고 이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문학 같은 거 있잖아요. 비문학의 정보들이 글에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문제를 물어보죠. 문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근데 맨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그렇다 쳐요.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가지고 그렇다 쳐. 근데 시간이 있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비문학 지문을 못 푸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존재해요. 글에 정보가 있고 문제에선 그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데 그게 뭔가 안 풀려, 연결고리가. 자, 그럴 때는 사실 설명을 들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비문학 글 중에 이 문구 있을 때 이 문구가 아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설명을 들어야겠지만 이게 이해가 다 가. 문제도 이해가 다 가. 근데 답이 틀려. 이거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면 스스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설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사고력 부족으로 문제 낼 때는 해설을 보지 말고 설명도 듣지 말고 자기 스스로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뭘 틀려서 잘못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다 보면 그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딱 깨닫게 되는 거고, 쌤 끝까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수능 보는 전날까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수능 보는 전날까지 보지 마세요. 어차피 들어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똑같은 게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R, A, B 이렇게 돼 있지? 요 기호가 다시 여러분 인생에 나올 일이 있을까? 오늘 말고? 없어요. 이번 수능에 절대 안 나와요. 이걸 풀어보는 이유는 새로운 걸 만나보는 경험을 쌓기 위한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기호나 함수나 약속이 나올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식으로 쌓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냥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이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해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 개념으로 뭐야?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틀렸다고 다시 정리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이런 쪽에서 개념이 부족했구나,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오답 노트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 갑니까? 옛날에 제가 수능 공부법을 알려주느라고 TVN에서 무슨 뭐 공부의 비법 이런 특강 같은 걸 했었거든요. 한 40분 정도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작가 선생님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오답 노트는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따라 다르죠. 그랬더니 오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파가 두 파가 있잖아. 오답 노트나 이런 걸 만들면 좋다,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는 게 좋다, 이런 파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문제를 풀 때 모르면 답을 보지 말아야 된다. 맞지? 이런 파도 있고, 문제를 풀 때 모르면 답을 봐야 된다.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시간이 흐르는 게 아까우니까 답을 봐야 된다. 이런 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정답이 뭐냐라고 나한테 묻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거는 그거잖아. 그냥 이쪽 파의 한 명이 될 뿐인 거잖아. 근데 아, 그걸 가르는 기준이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기준을 혼동해서 그런 거고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 막 작가님이 엄청 좋아하더니 그 강연에서 하자고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뭘 모를 때 개념 부족으로 모르면 뭐야? 해설도 보고 답도 보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고력 부족해서 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호의 의미를 분석이 안 돼서 못 푸는 거면 그때는 해설도 볼 필요 없고 스스로 고민하시면 된다. 왜? 똑같은 게 나올 일이 아예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건데 잠깐 아까 내가 E에다가 A에다가 화살표 때린 거 있었잖아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건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얘들아, 이건 몇 승이니? 이게 뭐야 이게?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쳐요. 혹시 이거 모를까 봐 하는 말이야. 이 중에 이렇게 때리면 이게 봐봐 질문 3에 27승, 다시 말해 이걸 먼저 때리는 거지. 이거야 27에 3승이야. 왜 이걸로 물어보는지 알아? 더 작은 2에 2에 2승으로 물어보면 문제가 웃겨요. 이거 물으면 뭐야 이거는?
이걸 2의 4승이야 4의 2승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정말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구분이 안 되잖아. 이건 못 물어보고 3의 27승이야 27 3승이야 3의 27승입니다. 알겠죠? 이걸 먼저 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기호는 지수부터 푸는 거예요. 지수부터 풀고 그 다음에 곱을 풀고 그 다음에 합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지수가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뭐라고 배웠어? 이거 얘들아 이거 뭐라고 배웠어? 이거 6의 제곱이야? 죽을래? 알겠지? 6의 제곱 아니고 뭐야? 18이지 18. 이거 먼저 풀고 2를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수가 더 압축된 거기 때문에 지수부터 푸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먼저 풀어서 3의 27승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만약에 27에 3승 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럼 3위에 얹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3승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혹시 헷갈릴까봐 그래서 말씀드린 거. 이걸 모른다는 건 뭐야? 이건 개념 부족이니까 이거는 몰랐다. 그럼 오답 노트 적어놓고 물어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약속이니까. 남들 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난 그 약속을 몰라. 이건 배워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고력은 스스로 기르는 거다. 알겠지? 해설 본다고 안 길러져요. 오케이? 자, 예제 1번 보면서 사고력을 확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이 이상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R, A, B를 뭐라고 정의한다고? A, B가 A의 B의 A분의 1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통 이런 문제 기억 같은 경우 항상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지. 이게 뭔 소리야? 4에다가 16분의 1승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뭐 해야 돼요? 2의 8분의 1승쯤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알겠어요? 2의 8분의 1승이 대충 몇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72법칙 말씀드렸었죠. 안 했나요? 아, 내가 말을 안 한 거야? 72법칙? 안 해줬어? 했지? 근데 너네 표정은 왜, 물론 그런 듣도 못한 말을 꺼내고 있냐? 이런 표정 뭐야? 2의 8분의 1승은 뭐냐면, 1.09쯤 됩니다. 대략 1.09쯤 돼요. 72법칙이 뭐냐면, 8, 9, 7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대충 이렇게 돼요. 만약에 2의 4분의 1승쯤 된다. 대략. 그러면 몇을 4승해야, 뭘 4승해야 2가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1까지는 똑같고 여기는 1, 8 정도 하시면 됩니다. 대략. 그럼 4하고 18하고 곱하면 대충 얼마가 돼? 72가 되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됩니다. 대략 이렇게 돼요. 대략. 알겠죠?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나중에 크기 비교할 일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2의 8분의 1승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거기 보니까 바로 뭐래? 그게 2의 8분의 1승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R에 8에 2하고 둘이 어떤 거라고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니은 가볼게요. 니은. R도 똑같습니다. R에 A가 있고 O가 있어요. 곱하기 R에 B가 있고 O가 있어요. 자, 하나는 대로 해봅시다. 5의 A분의 1승 하고요. 5의 B분의 1승을 곱한 건데 지수법칙상 얘네들을 더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A, B를 통분하면 A 더하기 B라는 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가 A 더하기 B 승, 다시 말해 이거하고 똑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냐고. 똑같나? 안 똑같잖아요. 알겠죠? 똑같지 않으니까 얘는 틀려먹었어요. 알겠죠? 아니다. 나가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맞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디귿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뭐예요? RAB가 K면이라고 물어봤습니다. RAB가 A, B가 K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라고? B에다가 A분의 1승을 때렸더니 K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거꾸로 말하면 B는 K의 A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다시 뒤집어 말하면 A라는 녀석은 로그 B로 K를 A승 해야지만 B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 니은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RA, B라는 세상에 없는 정의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정의를 만들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줄 있어야 된다? 계산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수능이 얘기하는 배우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평가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거고 그런 유제들을 잔뜩 실어놨으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해 보시면서 잘 되는지 등을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제 몇 개? 유제 1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예제 2번입니다. 예제 1번의 주제를 따지자면 지수 로그 계산을 하는데 그 녀석에다가 새로운 정의를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예제 2번은 일종의 상용 로그나 상용 로그에서 등장하는 그 개념에 새로운 정의를 약간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파트는 새로운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이유나 배경이 있어요.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사곡세라고 정말 수학교육을 줄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집단 단체가 있습니다. 매년 뭐 수능만 출제되고 나면 30문제 출제되는데 그 중에 뭐 서너 개가 교육과정 위반이다 맨날 이렇게 소송 걸고 그럼 판사는 아닙니다 하고 그걸 매년 반복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질 줄 알면서 소송을 거는 거야. 왜냐면 소송을 걸면 일단 언론에서 발표가 나거든. 수능 뭐 출제 오류 논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님으로 밝혀짐. 이건 아무도 안 읽어요. 논란 매년 논란이에요. 매년 논란. 왜 그 논란 누가 만든다고? 그 사곡세가 만들어요.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사교육을 걱정한 세상이가 그래서 그건 동의를 해. 아니 사교육을 걱정하는 건 동의를 해. 근데 그게 왜 수학교육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학 내용을 줄여라 라고 난리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뺐어요. 알겠죠? 다 뺐고 많이 줄고 있죠. 지금도. 예를 들면 생각해봐봐. 옛날에 수원, 황미기 하면 가영은 뭐였어? 황미기. 오케이? 지금 뭐야? 황미기 중에 하나 고르기 이렇게 바뀌었잖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황미기가 다 빠지고 수원2만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닙니다. 아예 공통수학이니까 공통수학을 칩시다. 뭐 이거 고등수학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는. 그리고 아예 뭐 수능이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용 로그에서 지표가수라는 용어를 없애버립니다. 알겠죠? 지표가수라는 용어를 없애버려서 지표가수가 무언지가 써있는 순간 바로 교육과정 오류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문제들 중에는 지표가수의 성격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간접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표가수란 이름이 빠진 거지 상용 로고 자체가 빠진 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얘기를 잠깐 드렸었냐면 3회 30승을 구했더니 이게 아까 얼마였더라? 14점 얼마였나? 이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14.343? 333? 아무도 안 도와줘.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지금 지네들 다 까먹은 거야. 맞지? 이거였죠. 14.331이었죠. 14.331이었단 말입니다. 로그를 취하고 나면 말이에요. 상용 로그를 취하고 나면 14.331이었잖아. 맞죠? 아까 기억나세요? 요 14가 뭘 의미하게 됐더라고? 뒤에 붙는 10의 14승을 의미하는 거였었고 여기 331이 뭘 의미하는 거였었다고? 로그 2를 의미하는 거였었다. 2점 얼마가 됨을 의미하는 거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소수점 부분 애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어떤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이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뒤에 붙는 10의 거듭제곱의 개수를 설명해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얘를 지표라고 했고 옛날에는 얘를 가수라고 불렀었는데 그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교육과정 위반이고 근데 상용 로고 자체는 교육과정인 거야.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알겠죠? 평가는 원래 애매할 때 무조건 보수적으로 출제를 해요. 논란이 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 중에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어떤 사인 값이 나오는가는 교육과정인데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알파랑 알파 똑같은 걸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나오는가는 대각공식이라고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진짜 웃기죠? 알파랑 베타가 다르면 되는데 베타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그거는 공식 이름이 다르니까 아님 이렇게 가르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가원이 그동안 냈던 문제들을 보면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알파랑 알파 넣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해놓고 베타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된다는 생각까지 시키는 걸 아예 안 합니다. 알겠죠? 조금이라도 논란될 걸 안 하기 때문에 지표가수라는 용어는 아마 안 나올 거고요. 대신 지표가수를 풀어놨을 때 뭐라고? 앞에 정수 쪽이 뭘 의미한다? 자릿수에 영향을 줄 거고 뒷부분이 숫자의 대략적인 모양, 앞자리 몇 개를 의미한다라는 것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넘나드는 선을 잘 지킨 문제가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거기에 새로운 정의가 들어간 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예제 2번인데 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냐 이렇게 지표랑 가수란 말을 못 쓰니까 지표랑 가수란 말을 돌려서 다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잘 보세요. 여기 예제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랑 g가 있어요. f랑 g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f가 뭐여야 돼? 무조건 정수다. fx가 정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수. 그리고 gx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gx는 여기 뒤에 붙어야 되니까 소수 부분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라고? 0보다는 같거나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수라는 거지. 소수 0. 몇이라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fx랑 gx를 더해서 이때
10 fx 더하기 gx 10으로 바꿔서 말이야. 10으로 바꿔서 fx 더하기 gx는 x다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하는 순간 얘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다 여태까지? 이미 얘를 상용 로그라고 배웠죠. 이게 상용 로그라고 한다 라고 배웠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졸지. 그 부분에 정수 부분이 되는 거니까 뭐야? 얘가 지표가 되고, 얘가 뭐야? 얘가 가수가 될 뻔했던 거지. 구교육과정으로 치면. 근데 이렇게 내도 엄밀히 말하면 나는 지표랑 가수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문제는 없는 거야. 이해 갑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일단 10이 아니고 뭐였어요? 2였죠. 논란 피하려고. 알겠죠? 근데 두 번째,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더하기 기호가 아니고 뭐로? 빼기로 바꾸니까 또 기존에 알고 있던 정의를 약간 뒤틀어서 새롭게 문제를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수능적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2에다가 fx 빼기 gx를 얹었더니 얘가 x가 나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fx 빼기 gx가 로그 2의 x다. 이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소수를 뺐더니 정수가 났다. 정수에서 소수를 뺀 거로 설명이 된다. 그럼 이 정수는 뭘 했다는 얘기야? 이 로그 2x를. 다시 소수 부분을 더했다. 더하고 남은 나머지 정수가 fx다 라고 얘기할 때는 원래 주어진 로그 2x나 로그 10x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우스를 씌워서 나머지를 우중충 잘라버려서 정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fx 소수 부분 어떻게 했다고? 소수 부분을 뺐죠. 뺐다는 얘기 뭐야? 원래 더 큰 정수에서 빼서 이 수를 만들어준 거잖아. 그럼 이 정수 부분은 뭐라고? 원래 로그 2x의 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우스는 버림이었다면 얘는 뭐야? 올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3.7이 있었어. 3.7이 있었으면 기존 생각은 뭐냐면 3 더하기 0.7 버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지금 새롭게 바뀐 개념은 뭐냐면 4 빼기 0.3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면. 그치? 그럼 이게 4가 된다고. 4. 3.7이 4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올림이라고 하는 거고 3.7을 3으로 내리는 걸 내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림이라고 하나? 와 대박. 그치? 내림이나 버림인 것 같기도 하다. 버림이었을 겁니다. 올림이니까 내림인가? 아이씨. 하여튼 가우스 기호. 알겠죠? 사실 가우스 기호도 여러분 원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 가우스 기호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우스 기호도 사실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가우스 나오는 문제마다 맨 뒤에 꼭 써 있는 거 보여? 가우스는 최대 x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써 있는 게 원래 교육과정에 있는 그 기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학에서는 이런 기호로 씁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스예요. 내리는 거.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한 올림 기호예요. 알겠죠? 그럼 두 개 다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한 거야. 그래서 혼동이 없도록 이게 이거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 기호는 안 쓰지만 지금 저기서 얘기한 대로는 뭐야? 소수를 뺐더니 로그 2x가 나왔다는 얘기는 로그 2x를 어떻게 하라고? 올려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4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4가 얼마더라? 정수 2니까 그냥 소수 부분이 0이면 되잖아. 그래서 F4는 2가 되는 거고 F1000은 뭐야? F1000. F1000은 12의 10승보다 조금 작으니까 알겠죠? 9점 얼마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에서 빼야 되는 거죠. 10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F1000도 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1000은 10이고 F4는 뭐다? 2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비슷한 문제가 유제 11번에도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면서 상용 로그를 조금 뒤틀어서 정의를 해서 지표가수의 엄밀한 용어를 쓰지 않고 표현을 혹시 하더라도 여러분이 틀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입니다. 아톰. 아톰 알아요? 아톰? 아톰 알아? 뾰족머리 로봇? 그거 알아 너 진짜? 아니 어렸을 때 자전거에 오. 너 21세기 태어난 거 아니었어? 맞잖아. 아니 그림만 그림만 아는 거죠? 공감대가 생길 줄이야. 아니 저도 이제 저는 20세기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1900년대에 태어났단 말이죠. 1980년대생인데 아톰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톰이라는 로봇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화 같은 거 싣고 다니는 로봇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이 나오면서 앞으로 휘잉 하고 날아가는 그런 로봇가 있었어요. 뭐 되게 싸움 잘하는 로봇은 아니고 그냥 휴머노이드 같은 요만한 인간 같은 로봇인데 로봇이니까 당연히 싸움도 잘하겠죠.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로봇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생이 되고 나서 학생들한테 아톰 압니까? 그러면 난 아톰 하면 딱 걔부터 떠오르거든. 그래서 아톰 알아 하면 학생들이 모르는데요? 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확실히 나하고 얘네들하고 세대가 다르구나 했는데 뭐야 아톰을 아는 애가 나타났어요. 몇 쓰니? 분명히 내가 이 나이를 아는데 어떻게 아톰을 알지? 그러니까 뭐 그림 같은 데 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냥 머리에 뿔 이렇게 두 개나 삐죽한 검은색 생긴 그 로봇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캐릭터는 좀 오래 가긴 하니까 알 수도 있겠죠. 자, 그게 아톰인데 그 아톰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톰은 원자의 개념 그 아톰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기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숫자 12를 설명할 때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다.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지 않습니까? 자, 얘하고 물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H2O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물은 H2O로밖에 분해가 안 되죠. 제가 알기로 아마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말할 때마다 너네 여기서 표정 미묘하게 바뀌면 내가 되게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시겠죠? 혹시 제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몰라, 내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 화학 쪽이니까.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너네가 말하면 내 목소리가 사그라들거든. 그러면 강의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그러니 해주세요. H2O는 제가 알기로 HO 이렇게 찢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다 과학고 나하고 공부했는데 이게 시간이 20년 지나다 보니까 혹시 그동안 과학이 바뀌었나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논술 문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찢는 것밖에 없어서 H가 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H 원자가 있는 거죠. H 원자 2개랑 O 원자 하나가 합쳐져서 H2가 되는 거잖아. 이게 맞을걸? 맞아요. 맞죠? 물론 그 안에 원자핵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얘가 기본 구성 단위잖아. 이 2는 아니고 이게 기본 구성 단위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차피 모든 자연수는 다 이렇게 소수가 무슨 역할을 해요? 소수가 원자 역할을 대신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6 같은 경우는 2랑 3이다. 맞잖아? 근데 5는 그냥 5인 거지. 7도 그냥 7인 거지. 근데 8은 2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돼서 2랑 3이랑 5랑 7로 이어지는 이 소수들이 세상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를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에다가 무리수승을 해서 알겠죠? 유리수승이 아니라 이게 유리수승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말이 버벅대. 유리수승을 해서 다른 소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알겠죠? 다른 소수로 바꿀 수가 없다. 이것만 명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수에다가 유리수승을 하든 아니면 유리수승을 한 애들끼리 결합을 시키든 다른 새로운 소수를 만들 수가 없어.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 연금술사들. 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른 금속들을 섞어가지고 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봤죠? 자, 그것처럼 서로 다른 소수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뭐 2분의 1승, 여기는 7분의 6승, 여기는 3분의 1승 이래가지고 곱했더니 빡 하면서 갑자기 43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무리수승은 돼요. 무리수승은 되겠죠. 3에다가 로그 3의 2 이런 거 해버리면 뭐가 돼? 2로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얘는 다 무슨 승을 하고? 무리수승인 거예요. 유리수승은 거듭제곱근으로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게 대원칙인데 따로 교과서에서 어디서 언급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알게 된 거지. 실제로 수능 기출문제에 보면 그거를 증명한 빈칸 채우기 문제가 있는데 최근 스타일이 아니고 너무 옛날 스타일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뭐라고 저는 부른다고? 아톰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지수로그 계산 문제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서 그 얘기를 잠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톰 얘기입니다. 아톰. 자, A, B, C가 있는데 양수 A, B, C가 있는데 A는 뭐라고? 3의 6분의 1승인 거예요. 3의 6분의 1승인 거고 B는 뭐야? B는 7의 5분의 1승입니다. C는 뭐야? C는 11의 2분의 1승인데 이 셋을 곱했대요. 그럼 뭐가 되냐? 3의 6분의 1승이랑 7의 5분의 1승이랑 11의 2분의 1승이 되는데 이걸 곱한 다음에 n승을 해서 얘를 뭐라고? 자연수로 만들어주고 싶다. 알겠죠? 이때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걸 자연수로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 이걸 어떻게 해야 자연수가 만들어져? 얘를 가지고 자연수를 만들어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6의 배수만큼 개수를 갖고 와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면 6분의 5인데 다른 놈이랑 결합해서 어떻게 갖고 자연수가 되는 게 돼?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얘가 뭐니까 얘가 소수니까 3이랑 7이랑 11이 마침 우연히 골랐지만 다 소수들로만 일부러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순간 무조건 뭐예요?
너 6의 배수 아니면 절대 자연수 만들지 못함. 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너 5의 배수 아니면 절대 만들지 못함. 너 2의 배수 아니면 절대 만들지 못함. 그러니까 2의 배수이자 동시에 5의 배수이자 동시에 6의 배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세 개 다 합치면 뭐라고? 2, 5, 6의 배수면 뭐 해야 된다고? 6의 30의 배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이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해요? 아톰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고, 이런 류의 문제가 적다 많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알겠죠? 거의 대부분 이런 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간단한 4점짜리 문제가 나오죠. 뭐 3점이 됐든 4점이 됐든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실어놓은 문제가 정말로 풀다 보면 뭔가 비슷한 패턴이 느껴지실 텐데 개수가 어떻다고? 진짜 졸라게 많아요. 알겠죠? 졸라게 많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시면서 금방금방 풀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풀면서 오 쉬운데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아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아톰은 제가 설명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지수로그 계산은 뭐랑 뭐만 나온다? 맨 처음에는 새로운 정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한 새로운 개념이 상용 로그의 새로운 정의가 나오거나. 알겠죠? 그리고 계산할 때 써먹을 만한 원리로는 아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지수로그 계산 문제를 틀릴 일은 없을 테니까 이 정도로 지수로그를 마무리 짓고 세 번째 내용인 지수로그 됐고 지수로그 함수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수능적 마인드부터 확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